양제쯔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위원이 한국을 왔다 갔습니다. 원래 목적은 아마 시진핑 주석의 방한 날짜를 논의하는 거였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날짜 합의는 이루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잠잠해지는 대로 올해 내에 아마 방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전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원 경기대 대학원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양쯔 정치위원이 방한을 했습니다. 내용은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정확하게 짚어주신 대로 예. 2017년에 문 대통령께서 방중한 이후에 답방이 또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것이고, 예. 연내 원래 연초에 오려고 했었는데 연내 방안을 좀 요청을 했죠. 예. 그래서 양제츠는 사실 시진핑의 실질적인 시진핑 주석의 외교 책사로 부를 수 있는 하겠죠. 이 부분의 최고의 그러니까 실무 책임 총책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방안을 했는데 또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올 때 세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한반도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하고 협력을 그러니까 한국한테 주는 선물은 이제 한반도 평화협력 체제 구축에 대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고위급 회담, 즉 예. 시진핑 주석의 방안과 또 리커천 총리 또 올 수 있지 않습니까? 한중일 정상회의가 우리가 이번에 의장국이기 때문에 예. 요거에 대한 회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역시 양국의 현안 과제인 방역의 협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우리가 패스트트랙을 좀 확대해 줄 것을, 그러니까 항공 노선을 좀 확대해주고 비자 발급에 대한 어떤 좀 혜택을 좀 줄 것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논도 하러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한이 얼마 안 있다가 아마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아무튼 한 5, 6년 넘게 계속 양국의 관계는 껄끄러운 듯한 그 형태였었는데 이 관계가 완전 정상화가 되면서 모든 것들이 원상으로서 전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 시진핑 주석 지난 2014년 이후로 한 번도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이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온다는 방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예. 일반적으로 뭐 미국 대통령이 우리를 방문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입니다.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오는 것은 한한령의 공식적 종결, 즉 사드 문제가 최종적으로 종결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이 되기 때문에 예. 이건 그래서 시장의 반응이 뜨거웠고 기대가 컸던 것이고,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온다는 것은 또 이에 대응 또 더 나아가서 현재 미중 관계의 갈등이 점점 이제 악화일로로 치닫는 과정에서는 예. 한국을 우호 세력으로 넣어서 한 단계 격상된 양국 관계를 요청하는 어떤 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예. 2008년에 있었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격상된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 양제츠가 이번에 오기 전에 언론에서 이런 인터뷰를 하고 이런 내용의 기고문을 낸 적이 있었는데, 예. 즉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13년 만에 더 한 단계 나아간 동맹 관계로 좀 우호적인 관계로 격상되는 계기가 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혹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시진핑 주석 이전에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었나요? 예,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강택민이나 후진타오 주석 때인가요? 예. 방문을 했었던 적이 있고, 시진핑 주석도 사실 주석직에 오르기 전에 예. 한국을 방문한 적이 또 있었고, 예. 그때마다 이제 중국은 격대 지정으로 후계자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상태를 방문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죠. 예, 진짜 그렇네요. 자, 아까 잠깐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짚어봐야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본인들의 진영으로 여러 나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이제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각에서 봤을 때 그럼 우리나라는 중국 쪽 진영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다 보면
미국하고 또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상당히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정치적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죠. 예,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게 아주 정확한 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 중국 쪽으로 붙어서 미국하고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미국에 대해서 좀 거리를 두고 이 친중 쪽으로 붙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건 좀 과한 우려인 것 같고요. 예.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 관계는 미국이 확실히 맞습니다. 예. 다만 미국에서 명시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중국 대리기에 대해서 좀 명분이 약해서 국제사회에서도 이에 대해 동의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들이 나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양재츠가 방문한 싱가포르는 아세안의 주도적인 국가로서 우리는 중립이다. 왜 아세안이 미국이 요청하는 대로 중국 대리기에 명분이 확실치 않은데 동의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싱가포르 선택했고 한국의 경우에도 뭐 이번에 오스트레일리아와 함께 한국이 좀 반중 전선에 동참해달라고 하는 좀 명시적인 요청이 있었는데 예. 슬쩍 뭉개고 있는 상황 예. 아닙니까? 사실 전략적 모호성이 우리의 정책이기 때문에 예.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중국이 감사하다는 표시로 왔다라고 하는 것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같은데 이제 평가로 나온 것이고 인민대 국제대학원 같은 곳에서도 국제학과의 그런 교수들도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의 의중을 좀 잘 파악하고 있는 언론이라든지 학계에서 한국이 명시적으로 중국 때리기에 나서지 않는 것, 특히 코로나 방역의 책임 문제라든지 화웨이에 대한 예. 이런 그런 명시적인 반동맹 전성의 앞자리에 나서는 역할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좀 고마워하고 있다. 일본은 그 반대의 관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 보면 한국이 너무 중국 쪽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우리의 실리와 이익을 위해서 좀 아주 가장 좀 약소국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선택을 해가고 있는 것이다. 예.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미국은 어차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우방이고 네, 그다음에 경제적인 영향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보다는 현재 중국이 훨씬 더 큰 상태이기 무시할 수 때문에 없죠. 우리가 어떤 한쪽을 일방적으로 들기는 어려운 상태이니까요. 예, 맞습니다. 어차피 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로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1차 무역 합의를 계속 지속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그러면 지금까지 합의돼서 계속 오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걸 새삼스럽게 다시 얘기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전화 통화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화 통화의 의미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류허가 중국 측 담당자이고 류허 부총리 그리고 예. 로버트 라이하우저가 이제 미국의 USTR의 대표로서 1월 15일에 한 1차 미중 무역 협상, 미중 무역 합의의 이행을 6개월마다 체크하겠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2월부터 발효됐으니까 8월 말까지는 반드시 한번 모여야 되거든요. 예. 7월 말쯤에 로버트 라이하우저하고 이제 류허가 8월에는 만날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미중 관계에서 무역이 과거와 같이 그렇게 첨단의 중요한 이슈가 아닌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5월 달에도 전화로 한번 이렇게 합의 내용을 체크한 적도 있고, 중국이 자기들이 제시한 합의 내용의 이행을 충실히 하고 있어요. 특히 지난달 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농산물 수입에 대해서 약속을 잘 지키면서 많이 수입하고 있거든요. 예. 이 상황에서 구태여 이제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것하고 전화로 이제 협상의 이행에 대해서 좀 잘 되고 있다. 요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는 정도. 예. 지금 이 미중 무역은 1차 합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 요 정도 체크로 볼 수 있습니다. 예. 7월 달에 왜 만남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남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었다라는 거라. 더 중요한 문제인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문제에서 다른 이슈들이 훨씬 중요해졌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중국 내부적으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좀 안 좋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중국 경제를 타개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창장 삼각주 일체화를 내세웠습니다. 이게 일단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겁니까? 예, 장강삼각주라고 하는 지역은 예. 상해를 위시해서 절강성, 강소성, 안희성 3개 지역을 합친 예. 38만 제곱킬로미터, 한국보다 좀 큰 크기의 예. 경제체입니다. 중국에 이런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주강삼각주 지역, 예. 광동성과 복건성 그리고 홍콩과 대만 앞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아우르는 경제체, 예. 요걸 일컬어서 이제 주강삼각주 지역이라고 하는데 요 양대 경제체 중에서 예. 장강, 그러니까 양자강을 있는 이 전체의 경제권에 대한 경제 정책을 예. 이제 확인을 한 거죠. 예. 실제로 내세운 거는 2년 전이고요. 그러니까 2018년에 이미 이 장강삼각주 계획에 대해서 나왔었고, 2019년 12월에 이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시행 계획, 법령 발전 계획 요강이 나왔는데, 지난 며칠 전에 이제 안희성에서 안희성 허페이 예. 합비라는 곳에서 이번 코로나 이후에 또 미중 무역 갈등이 진행이 이렇게 많이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장강삼각주 지역이 중요하다는 걸 한 번 더 짚고 넘어간 거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 개발하고 이러는 데서 주 개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뭐 인프라인가요? 아니면 중요한 것은 이 상하이는 중국 내부에서는 금융의 핵심 그렇죠. 거점 지역인데, 예. 홍콩의 국제금융지로서의 역할이 좀 약화되면 예. 그 대안을 내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첫 번째로 내세우는 게 주강삼각주 지역에서는 심천을 내세우는 것이고, 이 장강삼각주 지역에서는 상해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예. 특히 이 절강성의 항주는 알리바바의 이제 그 거점 지역인데, 알리바바로 대표되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신에너지 차량이라든지 예. 이런 바이오 테크놀로지 부분에서 중국의 혁신 부분의 3분의 1을 담당합니다. 이런 예. R&D 금액도 그렇고 특허도 그렇고 중국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혁신에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에 해당되는 것이 중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부분 그리고 핵심적인 지역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국 경제 리커창 총리가 올해 성장률이 플러스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그렇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리커창 총리는 사실 지난 5월에 1990년대 이후로 최초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예. 코로나 사태 때문이고 1분기에 마이너스 6.8%까지 그 경제가 추락하면서 어쩔 수 예. 없는 상황이었는데 2분기에 생각보다 빠르게 경제가 반등하면서 3.2%를 그렇죠. 기록했죠. 예. 원래 시장의 예상이 2.5%를 훨씬 상회했기 때문에 금년 내에 금년 내에 그 제로 이상, 그러니까 예. 플러스를 기록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에 대해서는 국제기구, 국제통화기금에서도 역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4.9%지만 중국은 1%대의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제시한 바가 있죠. 예, 그러면 전망이 가능할 수도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터무니없는 건 아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대원 경기대 대학원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교수였습니다.